취미라기보다 생존인 거죠. 내기도 많이 하잖아요. 골프 내기. 그런 거는 즐기진 않으시는가 봐요. 말하기 힘들 것 같고. 저는 이제 주코치. 왜냐? 말 많아서. 입으로 족구한다. 이렇게 예쁘게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는 아마 전국에도 없을 거예요. 아니, 세라 갤러리입니다. 관장님이 이뻐서 그런 거 아니고요? 맞습니다. 가면은 썼습니다. 예, 예뻐 보이죠? 안녕하세요. 살롱수다의 진행을 맡게 된 세라 관장입니다. 저는 천안에서 세라 갤러리 운영하고 있는 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이 오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서 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 아산신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주평탁 기자입니다. 일명 주기자. 살리는 기사만 쓰고 있습니다. 살리는 기사. 절대 사람 안 죽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님 이 마스크는 이거 네. 컨셉이시네요. 저희 살롱수다에서는 비밀스러운 얘기뿐만 아니라 각종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시크릿을 좀 주고자 어떠신가요? 너무 멋있어요. 네. 근데 여기 딱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거 해도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충분히 재미있게 각종 여러 가지의 취미 활동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 시간에 좀 나누고자 하거든요. 취미 어떤 거를 좀 좋아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 취미는 여기 딱 두 개 딱 정했어요. 이렇게. 네. 하나는 술, 네. 하나는 야구. 아, 예. 특히 올해는 뭐 한화가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가지고 맞아요. 예, 너무 맞습니다. 한 해 동안 예. 행복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고요. 내년엔 꼭 우승할 거라고 네. 기대를 하면서 술 먹으면서 야구 보는 거 더 좋아하고 참 많은 시간을 야구 보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하나가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냈기에 저도 응원을 좀 많이 했거든요. 내년에는 좀 가면을 쓰고 한번 응원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 뭐 네. 얼마든지 환영하고요. 그러니까 우승을 보던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한테 고맙고 내년엔 더 잘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팬으로서 열심히 응원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직관을 가서 다 같이 한번 가서 네네네. 응원하고 같이 이렇게 유니폼도 맞춰 입고 방송도 한번 해보면 더 너무 재밌을 좋죠.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죠. 이 야구의 매력이 4대 0이었는데 갑자기 점수가 5가 생겨가지고 네. 역전이 가능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예.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네.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예.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다이나믹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앞서가는 팀에서 그렇게 큰 경기에서는 뒤집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유독 저희가 역전해서도 이겼고 또 역전 패도했고 맞아요. 마무리였던 하나 마무리였던 김서현 투수가 투런 홈런을 2방 맞고 네네. SSN한테 져가지고 1위 결정전을 못하게 된 거. 아유. 정말 안타까웠고요. 네네. 또 마지막에 한국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4차전에 또 홈런을 맞고 그 경기를 져서 우승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반전의 드라마가 쓸 수 있다는 게 스포츠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 야구의 매력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응원이죠. 치맥 먹으면서 응원하는 거 네. 너무 좋고요. 직관 가서 하면 더 재밌는데 저희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야구장 한 번만 가라. 그러면 야구 싫어했던 사람들도 다 좋아해. 결혼하기 전에 저희 와이프도 야구 하나도 몰랐거든요. 제가 야구장 데리고 가고 와이프는 뮤지컬 좋아하니까 뮤지컬 보러 한 번 가고 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공감도 하고 더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네네네네. 취미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든 아니면 직장 동료든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친구들끼리도 꼭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길게 관계를 유지하려면 실은 공통된 무언가가 있으면 더 흥미롭게 그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주 기자님은 이제 야구와 애주가셔서 이제 술. 근데 우리 원장님은 굉장히 차분하시고 약간 궁금해요. 예, 원장님 그 뭐 하시면서 시간 보내실지 정적인 진짜 궁금해요. 취미를 좋아하실지 저는 그 야구 대신 축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는 이제- 것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뛰지는 못하고. 근데 야구하고 축구하고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네. 야구의 응원 문화하고 축구의 응원 문화가 좀 다른 거 아시죠? 어떻게 되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화하고 LG 같이 경기를 하면 한화 팬하고 LG 팬하고 같이 어울려서 게임을 볼 수 있죠. 축구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정 팬이면 원정석에서만 볼 수 있어요. 원정 팬이 다른 자리에 가서 보면 절대 네. 유니폼 입어서도 안 되고 골 넣었다고 박수 치거나 환호를 해서도 안 되고. 그 자리 나오면 네. 무슨 불상사 이런 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축구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취미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 취미가 뭔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계속 바뀌더라고요. 어렸을 때 취미
취미생활이 뭐였어요? 보기와도 똑같은 딱 떠오르는 취미 뭐 있을 것 같아요? 갤러리 원장님이 그림 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인형 오리기 그때는 종이 인형이었어요. 똑 따서 점선대로 따는 인형이 아니라 다 가위질해서 가위 오리- 가방 오려야 되고 드레스 오려야 돼 막 사람 몸 다 오려야 되거든요. 근데 가위질을 제가 좀 잘했나 봐요. 동네에 있는 친구들 대문 앞에서 쪼그려 다 오려줬던 기억이 나고요. 어렸을 때 보면 방학 때 취미생활 한 걸 숙제로 내라고 그러죠. 다 취미생활이 비슷하잖아요. 우표, 수집. 맞아. 맞아. 어렸을 때 제 취미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일기도 막 한꺼번에 쓰고, 몰아쓰고. 왜 방학생활 이런 것도 한꺼번에 쓰고 그러니까 네. 취미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답답하죠. 나가는 게 재밌죠. 골프장을 가죠. 잘 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골프. 밖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갇혀있는 생활을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근할 때까지는 한 공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취미라기보다 생존인 거죠.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라운딩 가세요?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혼자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새벽에 시작을 해서 반만, 나인홀만 돌게 되면 8시쯤 끝나면 네. 출근하는데 지장이 없죠. 나간 라운딩을 안 하세요? 야간 라운딩이 좀 힘든 게 저희가 끝나는 시간이 6시, 7시 넘어서 끝나죠, 진료가. 그 시간에 골프장 가면 8시, 9시 되는데 그쵸, 시작을 할 수가 그쵸. 없죠. 그러니까 취미가 주는 네. 효과 중에 하나가 관계의 형성도 있지만 나를 위한 힐링 시간. 그쵸.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액티비티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충전재 같은 역할을 하네요. 취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하는 취미가 있고 혼자 하는 취미가 있고 요즘은 점점 개인적으로 하는 취미 생활을 더 즐기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골프를 뭐 원장님은 좀 바람 쐴 겸으로 편하게 하시지만 내기도 많이 하잖아요. 골프 내기. 그런 거는 즐기시진 않으시는가 봐요. 말하기 힘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취미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계속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억지로 일부러 시켜서 하거나 뭐 돈 받고 하고 돈 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취미가 아닌 것 맞아요. 같고 진짜 네. 내가 이걸 해보니까 참 재밌다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찾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억지로라도 좀 찾아보고 하나의 취미를 진짜 정말 전문화시켜서 오타쿠, 덕후 그 정도까지 수준까지는 안 가는데 하다 보면 이제 실력도 늘고 재미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그거를 계속 하게끔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주로 공 가지고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까 축구도 말씀드렸죠. 축구는 어렸을 때 했던 거고 다치니까 좀 나이 먹고는 축구는 못 하고 야구, 사회인 야구 했었고 배드민턴 하고 탁구도 좀 치고 최근에 족구예요, 족구. 족구도 재밌더라고요. 저희 지금 그 동호인 모이신 분들이 여성분도 있어요. 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남자 여자 섞여서 족구한다고 하면 하고 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웃어요. 여성분들은 손도 쓰고 약간 피구와 족구를 섞어서 이렇게 저희가끼리 하는 걸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족구도 하고 뭐 같이 운동하고 땀 흘리고. 일명 그 족구에서는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전문 용어로. 그렇죠. 어떻게 개발 담당은 아니시죠? 개발은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주코치. 그냥 말 많아서. 또 제가 발로 족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입으로 족구한다. 그리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떠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뭐 그쵸. 신나게 뭐 네. 파이팅도 외치고 그렇게 하면서 땀 흘리고 오면 진짜 스트레스가, 일주일 예. 쌓인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골프 칠 때는 좀 덜 떠들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좀 떠들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모든 스포츠는 다 입으로 한다. 제일 싫은 거 네, 입으로. 취미 생활을 보면 우리만 지금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예전에 우리 조상들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 그때부터도 계속 어떤 취미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동굴벽화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그림 그려놓은 게 뭐 주술적인 의미나 아니면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사냥을 많이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있는데 일종의 그것도 자기 취미 생활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낙서. 제가 알기로는 뭐 자신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영역 표시하기 위해서도 벽에다가 또 많이 표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그리게 됐고 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조개를 채집해서 먹고 나머지에 있는 그 조개 껍데기로 또 앉아서 그림도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취미로 바라보지만 그들은 생존, 나의 영역 표시, 그림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저는 몸 쓰는 건 좋아하는데 네. 제일 부러운 게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그렇게 아. 부럽더라고요. 보면 취미로 막 이렇게 뭐 수채화 하시는 분들, 네네네네네. 뭐 분양 하시는 분들 네네. 주변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호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모아서 전시회 하고 근데 가서 구경 가고 하면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긴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림이 많은데 여기가 어디죠? 저희는 천안의 갤러리인데요. 갤러리를 이렇게 예쁘게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는 아마 전국에도 없을 거예요. 아니 세라 갤러리입니다. 관장님이 이뻐서 그런 거 아니고요? 맞습니다. 가면은 썼습니다. 예, 예뻐 보이죠? 근데 이제 저희 갤러리에는 전국에서 정말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신 작가님들을 큰 미술시장에 가면서 그 작가님들을 다 캐스팅을 해서 섭외한 작가님들의 작품이에요. 여기 우리 지역에서 전국에 있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는 재미, 그 다음에 소장하는 재미, 또 아트테크하는 재미로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림도 좀 많이 그럼 팔리시죠? 네, 좋아하시고요.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15분, 20분씩 눈물 흘리고 가신 고객님들도 계시고, 그 그림을 꼭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결국은 소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젊은 층들은 요새는 아트테크라고 해서 구매를 한 뒤 테크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후 또는 1년 뒤 작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작가의 작품에 대한 베네핏,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움을 사는 MZ세대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취미가 그럼 과연 뭘까요? 영어로 하면 합이잖아요, 합이. 네. 합이. 잠깐만. 영어가 딸려서. 합이가 원래는 그 작은 말, 아이들 장난감 목마에서 유래됐는데 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이나 몰두하는 대상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서양적인 의미의 합의는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네네네. 원래 이제 취미 그러면 이제 네. 우리 말이죠. 취자하고 미자가 합쳐진 건데 취라는 말이 우리가 취향, 하고자 하는 바를 얘기를 하는 게 취고 네, 네. 그다음 미는 맛이죠. 맛. 느껴보는 거예요. 아, 네. 아름다움이 느끼는 거죠. 아니고 아름다움이 맛이 아니고. 만미구나. 그래서 취미라는 말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취미라는 말인데 조선시대만 놓고 보면 유교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교적 의미로 봤을 때 그 취미라는 걸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사예라고 해서 시, 서, 네. 화, 악. 시는 시 쓰는 거죠. 지금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글짓기, 독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걸 거고 네네. 그다음에 서, 글쓰기죠. 서예할 네. 때 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캘리그라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화, 잘 아시죠? 그림. 지금도 여전히 계속 취미로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악, 악은 음악. 노래. 네, 노래. 이제 이런 걸 전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말고도 뭐 참선, 다두 이런 것들도 취미로 얘기를 했었는데 좀 고리타분한 것 같죠? 유교적인 색채라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만 있었냐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전통 놀이 같은 거, 윷놀이 같은 것도 취미로 할 수 있는 거고 강강술래도 할 수 있는 거고 연날리기도 되는 건데 재미있는 게 신라시대 안압지에서 발견이 된 놀이기구가 하나 있었죠. 주령구라는 주사위가 있어요. 팔면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주사위 육각형이 아니라. 근데 그 주사위를 던져서 술 먹을 때 놀았다는 얘기예요. 주자가 술주자, 명자는 명령하다 할 때 명령, 네네. 그다음에 도구할 때 구. 아, 저희 거기서 술 먹을 때 그런 거 있으면 그쵸. 좋겠다. 술 게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부터 네. 술 먹을 때 게임을 했던 그렇죠. 거예요? 거기에 적혀 있는 우와.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소리 내지 않고 뭐 노래하지 않고 춤추기, 포를 지금 때리기. 얘기는 그 벌칙 같은 거 벌칙, 네. 미션 벌칙 재밌겠는데? 자기 거 한 잔 다 마시고 노래하기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령구. 어디서 못 구하는 거? 그게 뭐 인간 사는 세상이 예전에는 네. 정말 딱딱하고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서양의 어떤 합의의 개념처럼 더 네. 오래 전부터 취미라는 개념이 계속 우리한테도 이렇게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 중에서 그림 취미 얘기하니까 저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어요. 네네. 남녀노소 다 명절에 하는 거. 척척척척. 파트에도 그림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우, 인생이 다 논해져 있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저도 뭐 집안 그 어르신들이랑 하면 예. 거기서 다 성격도 나오고 맞아요. 그림도 잘 그리시더라고 마트에. 작품을 냈는데, 예. 700 만팜. 아, 700. 작품을 사신 분들이 그 작가 언제 죽어요? 막 이렇게 농담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유명한 그 취미 활동 중에서 저기 그림 쪽에서는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노벨 문학상도 타신 윈스턴 처칠. 그분은 이제 영국의 최고 리더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못하는 게 없으셔요. 근데 실은
어릴 때는 너무너무 못하는 뭐 수학적인 거, 암기적인 거, 운동 다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좀 과외로 처져 있는 아이. 근데 이제 커서 군대 가서부터는 이 윈스턴 처칠이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했는데 잘하는 것만 잘해서 그래요. 다른 거 영어하고 정치적인 역사 요것만 잘하고 나머지는 딴 건 다 못했대요. 수학적인 거 다 못했대요. 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생일 선물로 준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거 화면으로 이 그림이 화면으로 이 그림이 나가고 있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두 분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러니까 이 윈스턴 처칠이 어떤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또는 여기는 어떤 곳인가라는 거를 조금 배경 지식 없어도 그냥 한번 느끼는 점이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네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성 밖과 안이 철저하게 약간 구분되는 느낌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 성 뒤에 있는 배경들이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하고 이게 내 영역이야, 우리 영역이야, 막 이런 거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나? 저는 그림을 보고 네, 우리 원장님. 네, 잘 그린 그림인가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보는 사람의 판단 기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아마 이게 네. 이제 저도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찾아봤는데 모로코 네, 맞습니다. 예. 마라케시라는 도시 모로코예요? 모로코예요. 예. 모로코를 안 가봐서. 예. 아마 이 마라케시라는 도시가 모로코 내륙 쪽이라서 네. 겨울에는 좀 추운가 봐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을 그린 것 같은데 이슬람 사원을 어떻게 하시죠? 약간 양식이 그렇잖아요. 이슬람교이 있나요? 이슬람이죠. 예. 아니, 저는 종교까지는 모르겠어요. 분해안이라서. 저도 종교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그림이 이게 처칠이 그린 거고 네. 처칠이 이거를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로 준 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토리가 2차 세계대전 좌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근데 거의 승리는 영국인 거죠. 근데 그 윈스턴 처칠이 전투지휘를 너무 잘하시고 이분의 지지율은 거의 한 80% 정도였대요. 엄청난 인기 몰이를 하고 계셨는데, 근데 이 윈스턴 처칠이 다재다능하시고, 근데 거의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될 때쯤 좌담회를 끝난 미국 대통령한테 가려고 하시는 분을 붙잡고 여기 꼭 가야 된다. 왜냐하면 모로코가 이게 식민지였어요. 영국 식민지. 그래서 이곳에 윈스턴 처칠이 주변에서 전쟁하면서 본즉 이 공간이 너무 예쁘대요. 이 지역이 우리가 많이 아는 지역이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하고는 거리가 엄청 가까운 한 20분 정도 떨어지면 이 모로코라는 나라래요. 여러 가지의 어떤 기후가 다 있는 곳이 모로코인데 모로코 중에서도 여기 쿠투비아라는 곳이 굉장히 윈스턴 처칠이 사랑하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좌담회를 잘 하고 나서 이쪽에 초대를 해서 같이 이 석양을 꼭 보여주고 싶대. 너무너무 파스텔 톤이고 예뻐서. 근데 이거를 또 화폭에다 담아서 우리가 같이 기념으로 당신과 나와의 어떤 인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전쟁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걸로 기념으로 생일 선물로 그려서 나중에 택배로 보냈어요. 요거는 실은 쇼도비 그 경매에 이 작품이 나왔어요. 이 작품이 경매에 나왔어요. 네, 루즈벨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경매를 내는 거예요? 네, 그분이 가지고 나서 이 작품이 안젤리나 졸리가의 졸리? 그 영화 배우 있잖아요. 날씬하고 막 멋진 그 여자 있잖아요. 네, 안젤리나 알아요. 졸리가의 이 작품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줬는지 그 출처는 모르겠으나 이 졸리가의 이 작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남편인 배우 브래드 피트가 졸리에게 선물로 준 거래요. 그래서 샀겠죠. 네. 어떻게든 사서 와이프한테 줬는데 네. 주고 나서 2년 만에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졸리가 경매에 이렇게 다시 이제 내보내진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그 전 세계 유명한 쇼도비라는 경매사에 이 작품이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간 거예요. 가격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될까. 근데 이제 700파운드?
700파운드, 그러니까 보통 한 150에서 200파운드를 예상하고 작품을 냈는데, 예. 700만 파운드. 아, 700. 지금 하려는 눈이 커졌어.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려고 눈이 커졌어.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이 작품을 공개적으로 이제 옥션에 내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전 세계 유명한 쇼더비 경매사에 이제 이 작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쇼더비 측에서는 예상 가격을 옥션 가격을 한 150에서 한 200만 파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몇 배 가격을 올라간 거예요. 이게 윈스턴 처칠이 작업해서 루즈벨트 대통령 이렇게 가고 여기 다 저명 인사를 거쳤던 작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윈스턴 처칠이 작품을 이 한 장만 한 게 아니라 50점을 더 그렸어요. 그러니까 솜씨가 있으셔 이분이. 이런 그림 자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솜씨가 있는 걸 알다 보니까 쇼더비 측에서도 이제 컬렉터분들도 이제 거기 서로 사겠다고 경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금액 70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하나로 약 109억 정도 돼요. 9억 원. 예, 예. 그 정도로 낙찰이 됐고 지금은 더 비싸졌겠네. 지금은 더 하죠. 그리고 이제 졸리는 이 작품으로 돈을 좀 벌었겠죠. 아, 그림이. 그리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도 이제 있어요. 재테크 예, 있습니다. 부분도 예, 예, 예.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네. 브래드 피트는 뭐가 돼요? 배 아픈 브레드. 와이프 놓쳐, 돈 놓쳐. 그래갖고. 약간 좀 배가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스타일의 작품들이 이제 그 옥션이나 경매를 통해서 작품들이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막 금액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중화 좀 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MZ 세대들이 아트테크에 대한 눈을 많이 돌리고 있고 지금 우리 그 실버 우리 컬렉터 분들도 작품을 그냥 이제 인테리어 소품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어떤 테크의 수단으로도 많이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이 그렸다고 해서 작품이 가치가 올라가고 뭐 우리가 그렸다고 해서 작품이 안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예. 사후에 네. 그림 값어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살아계실 때부터. 그래서 작가분이. 작품을 사신 분들이 그 작가 언제 죽어요? 막 이렇게 농담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작품은 그 작가가 죽어야지 작품가가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돌아가시면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고 언제 죽어요? 조금 더 그분-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그분의 그 작품에 대한 예, 예. 이걸 보는 눈을 네. 현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좀 얕게 보는 이 경향도 좀 있지 네, 네, 않을까요? 네, 네. 안젤리나 졸리가 네, 네. 왜 팔았을까요? 졸려? 아왜 팔아? 그 안젤리나 졸리의 취미가 네네. 그림이 아니었던 거죠. 그쵸, 그렇겠죠. 그쵸. 안젤리나 졸리의 취미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 총 쏘는 거. 아니, 단검 수집이라고 그러대요. 오, 칼. 네. 거의 맞췄네. 총이랑 칼이랑. 그러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칼을 줬으면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림을 주니까 그치. 낼름 팔아버린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가 관심 없으면 맞아요. 유명한 사람들 취미가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음, 아는 분 있으세요 혹시? 저는 유명한 사람들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네. 찾아보니까 톰 행크스는 빈티지 타작이죠? 예전 타작이 아, 그래요? 타작이 띡띡띡 타작이 그거 수집하는 게 오. 취미라고 그러고 이상한 취미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타이슨, 타이슨? 네 마이크 타이슨, 권투 선수. 네, 획주먹이라고 그러죠. 네. 그 사람 취미가 비둘기를 키워서 음, 경주시키는 거. 네? 비둘기를 경주를 시켜요?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비둘기는. 네. 그걸 가지고 경주를 하는가 봐요. 음. 그런 게 취미라고 그러고 제일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네. 추성훈. 추성은 네. 사랑의 아빠. 전에 들었는데. 네, 추성훈 예, 예. 유도했다가 취미할 때. 맞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여성용 지갑, 백 이걸 모으는 게 취미라고. 아, 그래요? 이거 검증된 거 아니시면 이거 좀 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성용 네. 백? 아. 근데 요즘은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러면 구분 없이 사용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 야, 그래요?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 중에 네네. 꽃 가꾸기가 취미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화초 가꾸기.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좀 신분 높으면 그런 거 나는 많이 했겠다. 나는. 네. 화초 바꾸는 게 취미인 사람이 있었는데 연산군이 그랬다. 연산. 유명한 사람들이 취미가 많은데 보면 네. 아까 처칠도 그렇고 루즈벨트 얘기도 나왔지만 네. 미국의 특히 대통령들 보면 취미가 되게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권력 있고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골프 치지 않나요? 미국 다 대통령들이 골프치잖아요. 골프 그러니까. 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특히 제가 뭐 듣기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굉장히 골프 광이었다고 재임 기간에만 800회 이상 이렇게 보통. 골프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원래 이제 아이젠하워를 약칭으로 네. 이렇게 부를 때는 아이크라고 부르는데 아이크? 네, 아이크 대신에 네. 골프화 있죠? 네. 아이크가 아니라 스파이크라고 그렇게 별명을 찡 썼다고 달리는. 그래요. 네. 골프는 지금 트럼프도 좋아하잖아. 그렇죠. 트럼프도 뭐 어마무시하게 돈도 많고 하니까 뭐 예전부터 뭐 골프 광으로 뭐 지금은 뭐 이미 정리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랑 저거 만나야 된다고 골프 연습하러 간다고 이래가지고 뭐 언론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막 했을 정도로 본인이 외교를 한다든가 누굴 만난다고 할 때 같이 라운딩하고 골프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트럼프죠.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뭐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라운딩 했고 뭐 유명한 미국에서 꽤 알려진 사람들하고 같이 라운딩도 많이 했고 본인 소유 골프장도 엄청 많고 예, 완전 와 그냥 부럽더라고. 아, 그렇게 골프장 있으면 우리 부킹 한번 하기도 어려운데 본인 골프장 있으면 마음 놓고 가고 그죠? 와 트럼프 보면 네. 잘 쳐요. 처음 오셨어요? 아니, 치는 거 보셨어요? 치는 거 봤어요? 화면으로 치는 거 못 봐가지고 화면으로 보면 네. 정말 자세가 아. 그냥 자연스럽게 치면서 굉장히 거리가 멀리 아 나가요. 그래요? 네. 힘은 있어 보이잖아요. 파워풀할 것 그쵸, 같긴 네, 한데. 노인이라 노인이라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래되신 분들 보면 쉽게 툭툭 치는데 그쵸, 잘 그쵸. 나가거든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도 만약에 트럼프 같은 입장이라고 그러면 잘 치지 않았을까. 자기 골프장 17개나 전 세계에. 그리고 또 트럼프는 유명하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멀리건이라고 그러죠. 한번 네네. 다시 치는 거. 네네. 공 슬쩍 흘려놓고 이 공 내 공 맞다고 음, 그러고. 프로 선수들은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뭐 투벌타를 먹기도 하고 아니면 예. 실격되기도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트럼프랑 같이 공치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접대 골프라고 네. 트럼프의 이 네. 스코어보드를 적는 연필을 네. 마법의 연필이라고 그래요. 마법의 얘가 쓰는 거에 따라서 스코어가 그러니까 달라지니까. 예. 그, 이게 못 찾은 공 잃어버린 공 여기서 찾았다 하고 여기 그렇죠, 놓고 그렇죠. 치면은 네. 나이샷 해주고 트럼프의 핸디캡이 2.5라고 그래요. 2.5라고 그러면 74, 75타를 그러니까. 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잘 치는 거예요. 선수급이네. 기본적으로 잘 치기도 하겠지만 말씀한 것처럼 좀 감아주기도 하고 네. 뭐 좀 멀리건도 주고 뭐 네. 공치는 거 좋아하는 트럼프가 북한 한번 갈라나요? 제가 볼 땐 조만간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랑 한번 정상회담 같은 거 만나긴 할 것 같아요. 만날 때 혹시나 또 야 정은아 공치냐? 우리 공 한번 칠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둘이 공치고 떨어 이렇게 골프채 들고서 이렇게 걷는 모습, 스윙하는 모습 이런 씬 나오면 진짜 역대급이긴 하겠네요, 진짜. 트럼프랑 골프를 친다? 두 가지 이유로는 안 될 것 같다. 첫 음. 번째, 아버지가 너무 뻥을 많이 쳤다. 실력이 뽀록 날까봐. 네. 아버지는 그 정도인데 왜 너는 그 정도야? 그래서 안 돼. 아버지하고 자기는 뭐 다른데 뭐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두 번째는. 걷기도 힘들겠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요즘에 하는 거 보면 위대한 미국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하는 거 보면 골프 칠 때도 약간 딱 그 스타일대로 칠 것 같긴 해요. 보면 완전 싹 그냥 뭐 밟아 물개거나 해가지고 완전 자기 말대로 무조건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스타일이 골프 칠 때도 똑같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들긴 하네요. 네. 트럼프랑 공을 한번 쳐봐야 되나?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네. 골프 이거 야 요거가 내년 네네. 정도에 한번 이 그림이 그려지면 엄청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이 그림 같은 거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번 좀 맞춰봐 주실래요? 궁금해요? 많이 궁금해요? 요거 뭐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점 보는 거. 그거 잘 타로요? 보신다고 소문 많이 하던데. 네, 타로로 네. 조금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우리 심리를 좀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타로가 그렇게 잘 맞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거 현황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는 타로만 한 게 없다고 봐요. 진짜래. 네. 제가 타로를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네. 원리가 뭐죠? 타로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그 과학자, 그 다음에 화가, 그 다음에 점술 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무당들이 신점. 그분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넣고 뭐 이유를 넣었어요. 거기다 근거를 넣어서 타로를 보고 컬러랑 여러 가지 미학적인 거랑 점술적인 같이 믹스를 하다 보면 그 원리가 우리의 인생사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분석해서 현재의 심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제가 실은 그림을 이렇게 작업을 했던 작가로서 타로 덱을 그리려다가 직접? 네, 그래서 타로 그림을 그리려면 그 의미를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하려고 스타트를 하다가 이제 타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알겠어요. 자신 없어 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네. 그때 나왔던 카드가 그대로 나왔다고?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타로로 조금 풀어볼까 해요. 예,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주세요. 타로 좀 보기 전에 네네. 셔플인가요? 네네네. 섞는 거 네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어떻게 섞어요? 셔플은 이제 그 타로 마스터들이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씩 빼서 위아래로 섞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일명 화토치듯이 와트 셔플. 네, 저는 이렇게가 좀 편합니다. 포카 셔플 그거는 포카 안 돼요? 셔플은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궁금한 거 있으면 타로의 어떤 그 정확도 예측할 수 있는 정확도는 거의 한 95%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모든 게 점술도 다 100%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95%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고요. 보통 한 80%만 넘어도 이게 10개의 질문 중에서 2개가 틀리고 8개가 맞아도 굉장히 예측률이 좋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걸 물어봐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지금 한 거 나오고 좀 네. 이따 하는 거 다르고. 달라요. 달라요. 예, 타로는 지금 이게 주 기자님하고 저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하고가 이게 지금 현재 요 시간에서의 텔레파시로 보는 거라 예를 들어서 상대방 측이 감정 기복이 좀 있어. 뭐 아니면 또 예측 못할 어떤 큰 사건 사고가 터졌어요. 국가적인 재난이라던가 어떤 무슨 큰 이변이 있을 때는 이 타로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거 외에는 이 변덕이 심한 사람의 카드는 잘 안 나와요, 실은. 변덕이 심하지 않고 항상 그 계획대로 가시는 분들 거가 조금 더 정확성이 있고 뭐 상대방이든 나든 뭐 주기자님든 감정 기복이 좀 큰 상황일 때는 카드도 똑같이 아침에 물어본 게 다르고 저녁에 물어본 게 다르고.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추미 골프 막 얘기하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이랑 골프를 칠 수 있을까 하고 저하고 의견이 엇갈렸었거든요. 네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미국과 북한의 회담을 할 것 같은데 네네. 골프 광인 트럼프가 과연 김정은과 같이 골프 회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원장님의 기운을 조금 받아가지고 질문자의 기운을 좀 받아야 돼서 살짝 저만의 그 액션이 있어요. 근데 질문을 주셨으니 제가 카드를 대면 손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과 저와의 기운으로 타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골프 내년에 좌담 회동이 후 골프를 같이 칠 수 있을지. 저에 따라서 미국 회담이 열리냐 안 열리냐. 원장님은 원장님 안 친다는 쪽 아니에요? 안 친다. 네. 저는 친다 찍으면 제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치느냐 안 치느냐 그게 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됐어요. 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골프 내년에 회동이 가능할까 한번 볼게요. 카드상에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들은 욕심들은 있어서 하고 싶은 마음들은 있고 그 회의 자체에서는 가능한 말이 나올 수는 있는데 자신이 없어 해요. 그 김정은께서 그 위원장님이 그러나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고 차일피 조금 미루는 감은 좀 있어요.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요번에는 아니지만 다음에 생각해보고 다음번에 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셔. 하시려고는 하셔요. 근데 하게 되면 평양 골프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율은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지만 딱 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니고 차이피 미룬다 이렇게 보이네요. 이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런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알겠어요. 자신 없어 한다. 그러니까 하와다 정말. 야 회담이 성사되고 골프 얘기까지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오는 것까지만 되면 좋겠네요. 나오기는 해요 이야기가. 내년에 궁금하시- 이거 네. 젊게 만드시면 저기 8호점으로 세계 무대로 진출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또 다음은 궁금하시- 제가 네.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피나이다. 내년에 과연 하나가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발 위험한데.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나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가 잘 야구에서 내년에 성과가 있을지 7차전까지 잘 가서 승리를 거머쥘지 올해 엄청 잘 싸워줬거든요. 하나가 내년에 하나가 승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어쩌지? 야 일단 뭐 번쩍번쩍한 거 나왔어. 우리 카드에서는 명료한 게 있고 약간 보류적인 중립적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하나에 있어서는 네. 엄청 힘든데도 부단히 잘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 와닿는다. 예, 그리고 카드가. 힘들게 싸우는 어. 모습. 아주 네. 힘들게 싸운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또 마찬가지로 조금 열심히 싸우는 모습이긴 한데 끝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자기네들 최선을 다하는데 이 승부에서는 얄짤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하다가 무언가가 이제 좀 힘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선수들이 굉장히 잘 따라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간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내년에는 이제 이 결과가 딱 옳다 아니다라고는 안 나오고 약간 저울질을 하는 모습이어서 저울로 나왔네. 예, 저울이라 뭐 아직 끝까지 못 나간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승부욕은 있으셔서 조금 기대는 해보겠지만 약간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카드상에서. 그래서 이게 딱 아까 카드에도 그러죠. 지금 카드에도 약간 50대 50 또는 49대 51의 카드가 나오는 거지 이게 확실한 명료한 카드는 안 뜨네요. 분위기 안 좋아서. 그러면 개인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개인적인 거 이제 오픈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랑 보시면 되고 네. 오픈해도 괜찮다 뭐 이런 거는 지금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올해 안에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이제 뭐 각 사업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금전적인 거 물어보셔도 되고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뭐 직원 문제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의 심리적인 거 나 어제는 와이프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마음이 좀 풀렸을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 이런 마음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네 불현듯 떠올린 눈빛이에요. 네. 이런 빛은 졸리는 거지. 내년에 선거 있잖아요. 네. 출마자들 와가지고 당선될 거야 안 될지 이거 물어보면 맞출 수 있어요. 뭐든지 다 100%는 그러니까, 100%는 없으나 저랑 타로 보신 분들은 이제 맞으니까 오시겠죠. 아니 하여튼 지지하는 사람 있는데 네네네. 내년에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봐주실래요? 혹시 실명은 안 밝혀도 되고. 네네 안 밝혀도 돼요. 안 밝혀도 돼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텔레파시를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그분 생각하시면서 타로 카드한테 이제 손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분이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을지. 그분은 저도 아는 분인데 좀 저도 긴장이 됩니다. 자, 그분이 내년에 성과가 어떨까요? 이분한테는 어떤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본인이 기존에는 이거 좀 더 치고 나가려고 했으나 절제했던 부분도 있고 막 열심히 했지만 뭐 결과가 안 좋아서 의욕이 훅 떨어진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당신은 기대와 희망을 많이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오. 예, 그 자리에 앉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 책임감은 물밀듯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적인 카드로는 승리는 거머쥐는 모습이기 일단 때문에 앉는 거죠. 일단 앉아요. 앉아서 일단 앉는구나. 그분이 그 왕자의 자리에 앉는데 뭔가 조금 승리를 거머쥐기까지는 좀 힘겨움이 좀 있다. 그러나 앉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앉아요. 지금 이 얘기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똑같지? 응. 우리 저기 작가님이 몇 개월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실은. 똑같아요. 진짜로? 네. 그때 나왔던 카드가 그대로 나왔다고? 아니, 스토리가. 네. 스토리가? 스토리가. 진짜? 예, 예. 근데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제 몇 개월 전에 우리 작가님이랑 봤을 때랑 카드의 전반적인 흐름은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손을 올린 거 아니야? 타로 처음 보셨죠, 주 기자님? 네. 타로 뭐 예전에 뭐 이렇게 천막 쳐 있고 막 이렇게 네네. 타로 좀 맞은다는데 있었는데 네. 저 천막 커튼을 내가 열고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오늘 타로 좀 보니까 의외로 좀 스토리가 좀 네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공감은 많이 했고 근데 제가 원하는 하나 우승이라는 거는 조금 애매하게 나온 것 같아서 네네네. 네,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또 팬들이 또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준다면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네. 또 타로 좀 더 믿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럼요. 아니, 우리 원장님은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의 어떤 골프 내년에 조금 예측함에 있어 타로를 좀 봤잖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행되는 결과나 내용을 한번 보고 이게 어떤 원리로 이런 설명을 하는지를 조금 더 이해가 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타로의 프로세스까지는 우리 원장님이 아마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타로를 점치는 거기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사람의 마음 이거를 좀 많이 파악함에 있어서는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외에 되니 안 되니 OX는 조금 50%의 확률로 그냥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우울감 있으신 분, 결정장애 있으신 분한테는 타로가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네네. 궁금한 게 네. 타로를 하시니까 네네. 타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얻었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떤 큰 결정을 하는데 활용을 해도 된다? 네. 아니면 참고만 해라?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타로를 공부하지만 저도 타로를 상담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신점보단 타로예요. 정확도가.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서 아이러니하거나 약간 결정장애가 있을 땐 타로의 도움을 좀 받아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 후회가 1도 없어요. 근데 이제 타로 리딩하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코드가 잘 맞아야 돼요. 그 부분이. 모든 타로가 다 나하고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타로를 똑같은 카드인데 설명을 상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다 판도가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 리딩하는 부분이 잘 맞으면 텔레파시 공유가 잘 되면 카드는 거의 퍼펙트로 나와요. 다음 만나실 때는 네. 제가 그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됐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잘 보여주는 것 같다 그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살롱스타 우리가 첫 회였는데 뭐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셨는지 좀 잠깐 말씀을 뭐 주시면.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또 일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호기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솔직히 그림에 대해서 몰랐던 거 아까 처칠이 네네네네. 그렇고 또 하나 뭐 배워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원장님이랑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타로점은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도 예. 가끔 들기도 네. 하고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네. 우리 원장님은 처음 한 2시간 전에 오셨을 때보다 지금 얼굴이 조금 더 하얘지시고 창백해지셨는데 조금 오늘 이 시간이 조금 힘드셨는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않았습니다. 재밌었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제가 가진 생각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도 있어서 재밌었고 타로 같은 경우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어떤 것인지 좀 궁금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두 분 다 궁금해 하시는데. 찬찬히 이렇게 조금 저희가 살롱수다 하면서 타로의 기본적인 것도 제가 알려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아유, 맞습니다. 네. 다음엔 그럼 우리 무슨 얘기예요? 언제 만나요? 아, 다음에 요새 뭐 몸체가 뚱뚱하지 않아도 마른 비만들도 많고 그리고 부분적인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원장님.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의 주제를 우리가 좀 논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이어트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분 다이어트도 좀 많이들 원하셔가지고. 다이어트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도 많이 보고 있고 사실 관심도 좀 있고 네네. 저도 빼야 돼요 사실은. 아, 근데 아까 제 김정은 골프를 칠 수 있는 몸이 되냐 안 되냐 네. 그 얘기도 제가 뱉어버리면서 네네네네. 그럼 다이어트 방법 뭐가 있을까? 뭐가 문제인가? 한번 그 얘기도 서로 같이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